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이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말 속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거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듣기 좋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인데도 듣기가 싫죠.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저는 50년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180도 달라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 하나만 바꿨는데 자식들이, 며느리가, 손주들이 제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남들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들린다는 겁니다. 지친 하루 끝, 무심코 흘린 짜증 섞인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조용히 내뱉은 한숨이 누군가에겐 거절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나간 말에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요즘은 외모보다 말투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소리만 들어도 신뢰가 가고, 어떤 이는 웃으며 말해도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온도에서 생깁니다. 꾸며진 말보다 진심이 전해지는 이유는 말투 속에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태도이자 품격의 총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말투로 나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만들듯 삶의 태도는 말투의 결을 만듭니다. 조급함이 쌓이면 말이 빨라지고, 상처가 많으면 말끝이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천천히 말하고, 감사와 여유가 깃든 사람은 말끝에 온기가 묻어납니다. 나도 이제는 말투를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말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억지로 예쁘게 말하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억눌러서 점잖은 척하면 금세 들켜버립니다. 왜냐면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말투에도 온기가 번집니다. 그 온기가 바로 사람을 머물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투가 품격이 되는 법, 지금부터 나이 들어서도 세련되고 품격 있게 말하는 5가지 비밀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랑이나 비교보다 훨씬 더 깊게 빛나는 겸손한 말의 힘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로 품격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조용히 존재만으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상하게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자주 꺼내게 되죠. 그 안에는 서운함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종종 거리를 만듭니다. 이제는 말로 내 과거를 증명하기보다 지금의 나로 신뢰를 주는 시대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으로 시작해서 결국 비교와 남들을 향한 비난으로 끝나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떠셨나요?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마음이 조금 멀어지지 않으셨나요? 비교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자랑은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타인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 안에서 관계가 자랍니다. 겸손한 말투는 억지로 점잖게 꾸미는 게 아니라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강합니다. 부드럽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낮추지만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생각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일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세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과거의 고생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로 여전히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자랑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순간 말의 온도는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결국 품격이 됩니다. 혹시 요즘 주변에 조금 사람이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들어주는 이에게 마음을 엽니다. 겸손한 말투는 대화를 열고 그 안에서 관계는 다시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결국 인생에서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큰 소리치는 이가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겸손은 평생의 존중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때입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더 깊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겸손의 뿌리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감사와 배움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늦지 않은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젊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얼굴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말이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짧은 세 글자 안에는 겸손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품격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맙습니다가 아닌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존중이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나 혼자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모님의 희생, 배우자의 뒷바라지, 친구의 위로, 그리고 이름 모를 이웃의 작은 친절까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따뜻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감사야? 살기 바쁜데 감사할 여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이만하면 괜찮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삶의 속도를 늦춰주고 그 안에서 마음은 점점 더 여유로워집니다.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와 함께 인생을 젊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 바로 배움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하면 학교를 떠올리지만 인생의 진짜 배움은 교실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습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배우고 젊은 직원에게 컴퓨터를 배우며 낯선 세상 앞에서 가르쳐 줄래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 한마디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제 뭘 배워? 하지만 배우는 순간 마음은 나이를 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생기 있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은 점점 굳어집니다. 세상은 변하고 젊은 세대는 다르게 삽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어른,
그 사람이 진짜로 멋진 사람입니다. 배움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잘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른다고 솔직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감사와 배움은 나이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깊어질수록 빛을 냅니다.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배움은 생각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늙는 게 아닌 성숙해집니다. 말투에도 이 마음이 스며듭니다.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세대의 벽을 허물며 관계를 이어줍니다. 결국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말은 지혜로운 배려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의 출발점은 듣는 힘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듣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왜 더 오래 사랑받는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사랑받는다는 거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괜히 마음이 풀어지고 말 한마디 안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만 노립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부터 꺼내놓고 그것 말이야 하며 조언으로 덮어버리죠. 그 순간 대화는 흐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은 다칩니다. 말이 많을수록 관계가 깊어질 것 같지만 실은 침묵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조언보다 필요한 건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겁니다. 그랬구나.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개의 충고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의 결을 따라가 보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듣는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도 달라집니다. 젊은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른,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래? 가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어른이 세대의 다리를 놓습니다. 듣는 힘은 배려의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판단보다 이해를 택하는 여유, 그 안에서 관계는 깊어지고 신뢰는 자랍니다. 내가 한마디 덜 하는 대신 상대는 나를 더 믿게 되는 법입니다. 그 믿음이 쌓이다 보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혹시 요즘 대화가 자주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얼마나 들어줬는가를 돌아보세요. 듣는 사람의 옆에서는 누구나 편안해집니다. 그 평안이 결국 품격이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순간을 사로잡지만 잘 듣는 사람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여 인생의 관계를 지탱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조용히, 그러나 깊게 들어줄 때입니다. 들어주는 힘은 결국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없어도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말투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결함과 적당함이 만들어내는 기품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간결함과 적당함이 만들어내는 말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단단한 말, 그 안에 담긴 진짜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말이 많다고 깊은 게 아니고 짧다고 얕은 것도 아니라는 거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알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히 멈출 줄 압니다. 말을 줄이는 건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그만큼 생각이 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설명해야지. 오해받지 않으려면 말해야지. 하지만 그럴수록 말은 길어지고 길어진 말은 오히려 힘을 잃습니다. 너무 많은 말은 진심을 가리고 너무 긴 말은 듣는 이를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한 문장이 10문장보다 강하고 짧은 침묵이 긴 설득보다 깊습니다. 기품은 그렇게 말의 여백 속에서 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선택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이 상대에게 위로가 될까? 그 질문 하나가 말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기품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에 꼭 맞는 크기로 건네는 짧고 단정한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왜 그랬어? 대신 괜찮아? 라고 묻는 것. 자식에게 내 말 좀 들어. 대신 힘들었지? 라고 말하는 것. 그 한 글자 차이가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적당함은 대충이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감정에 맞게 조율하는 힘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설명보다 필요한 말 한마디, 그 한 문장이 사람의 신뢰를 얻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기품 있는 어른으로 남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후회되는 말들은 하지 않은 말보다 했던 말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땐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돌아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죠. 그래서 기품이란 결국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충분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따뜻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힘든 사람 곁에서는 위로의 말보다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말의 여백은 마음의 숨통입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사람은 편안해집니다. 짧은 말이 가벼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이 담기면 더 깊은 울림이 됩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 짧은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이어줍니다. 말은 소리지만 여백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여백이 넉넉한 사람 곁에는 항상 신뢰와 평화가 머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여백의 완성, 바로 느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평화가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뉴스도, 대화도, 심지어 감정까지도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맞추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빠른 말보다 느린 숨, 조용한 말보다 깊은 울림입니다. 말이 빠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급하게 쏟아내는 말은 생각을 담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천천히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말의 속도가 느리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정돈되어 있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느림은 결점이 아니라 품격이 됩니다. 말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는 그 순간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느린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이 늦게 나가는 만큼 그 말엔 신중함이 스며 있습니다.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의 말을 다 듣고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신뢰를 얻은 사람입니다. 빨리 말하려는 마음에는 이기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고 천천히 말하려는 마음에는 이해하고 싶은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빠르게, 너무 세게 말을 던질 때
그 말의 내용보다 속도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요. 말이 빠를수록 여유는 사라지고 말이 느릴수록 온기가 돌아옵니다. 천천히 말하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근육입니다. 급할수록 멈추고 분할수록 호흡을 가다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대화를 이끌고 관계를 살립니다. 같은 말이라도 빠르게 던지면 칼처럼 베이고 천천히 건네면 약처럼 스며듭니다. 한 문장 끝에서 잠시 멈춰 보세요. 그 짧은 공백이 나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말보다 호흡이 먼저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여유를 품은 사람입니다. 이 여유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빠름의 시대에서 느림을 선택한다는 건 세상과 다른 속도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속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의 향기를 되찾습니다. 목소리의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법입니다. 느린 말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그런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회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결국 말투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생의 얼굴입니다. 결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로 나이 들면 좋을지 그 품격 있는 마무리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돌아볼까요? 겸손한 말은 마음을 열게 하고, 감사하는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들어주는 말은 사람을 위로하고, 간결한 말은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느린 말은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의 중심에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의 결, 내 마음의 온도,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쁜 말을 배웠지만 한순간의 조급함에 관계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운 적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세월은 외모를 데려가지만 말투는 세월이 빚어줍니다. 나이 들어서 더 고운 사람은 결국 말이 고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인생이 있고 그 말의 속도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혹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적이 있다면 그건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한마디, 오늘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하나가 과거의 모든 부족함을 덮을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달라지면 결국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결국 나의 얼굴이 되고 나의 품격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